한 40대 여성이 서울 강남의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한 뒤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 가족들은 마취를 해놓은 그 수술실에 마취과 전문의도 수술 집도의도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팔꿈치 수술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다고 하던데 수술 당일날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 사건은 YTN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요. 지난 1월이었습니다. 40대 여성 환자가 서울 강남의 한 개인 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환자는 수술 전에 직접 링거대를 밀고 이동을 해서 또 서서 간호사가 씌워주는 수술용 일회용 캡을 쓰고 수술실로 걸어갈 정도로 이제 건강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12분 뒤에 한 남자가 병원 복도에 나타나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이 남성은 마취과 전문의 A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 수술실로 들어간 여성 환자의 마취를 끝내고 수술복을 벗은 사복 차림으로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병원 복도의 CCTV에 찍힌 건데, 그런데 이때는 정형외과 집도의도 수술실에 들어오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마취과 의사가 병원을 떠난 뒤에 수술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 집도의가 그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근데 환자는 이제 여전히 그 수술실에 잠들어 있었고요.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얼마 있으면 마취가 깼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흔들어 깨웠는데 의식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간호사가 이게 이상하다 싶으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저 마취과 전문의한테 연락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마취과 전문의가 두 번 모두 이제 그 해독제를 투여를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독제가 들어가고 약 9분 뒤에 환자가 저렇게 심정지 상태에 빠진 겁니다. 사실 저 환자가 지금 40대 여성인데 중고등학생 자녀의 어머니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수술이 1월 달이잖아요. 석 달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저산소적 뇌손상으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 남편의 말에 따르면은 이제 운동을 안 하고 계속 누워 있다 보니까 근육이 다 빠져서 뼈만 남은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이들, 그 딸들한테도 이제 엄마가 좀 돌아오기 힘들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취과 의사가 왜 수술이 시작도 되기 전에 수술실에서 빠져나온 겁니까? 네, YTN의 단독 보도에서 환자 측과 마취과 전문의하고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녹취록을 보게 되면 환자 측이 뭐라고 했냐면 그날만 특별하게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고 하신 거야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취과 전문의가 보통은 프리랜서들은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원장님이 그렇게 인지했을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이 오기 전에 제가 이동한 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수술을 받는 입장에서 통상적으로는 마취과 의사도 당연히 그 병원에 있으면서 마취하고 그리고 이제 집도의가 집도한 다음에 이후에 깨어나는 상황을 계속 봐야 된다라는 게 우리 보통 상식인데, 옆에 마취과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리랜서로 일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저 전화 통화에서 이제 프리랜서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관련 보도가 아마 나왔었습니다. 그 조선일보에서 2023년에 굉장히 대형 병원이죠. 아산병원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집단 사직한 마취통증의학과 5명 중에서 3명이 마취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 그러니까 프리랜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병원에 계속 소속돼 있으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마취가 필요한 현장마다 다니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저기 이 병원 가서 수술실 할 때 마취해주고 또 다른 병원 가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한 병원에 고정으로 안 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냐? 프리랜서로 일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계속 병원에 있으면 수술 상황을 챙겨야 되니까 워라밸을 거의 못 지키는데, 저렇게 프리랜서라면은 자기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서 돈은 2~3배를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해당 보도였었고, 지금의 어떤 고용 형태가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는 아마 경찰 수사가 좀 진행이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고용 형태의 문제고 수술이라는 아주 엄중한 일이잖아요. 원칙적으로 마취과 의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마취과 전문의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수술실에 있어야 되는데 좀 더 이제 좀 자유롭고 관대하게 해석하더라도 수술실에는 없더라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처되는 위치에 있어야지 병원을 아예 이탈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죠. 마취 행위란 거는 마취 유도부터 해서 환자가 이제 의식이 돌아오는 그 회복까지 다 마취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있는 게 이제 마취가 의사로서 주요 의무를 다하는 거죠. 그렇죠. 마취라는 건 환자가 마취에 빠지게 하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마취에서 깨어나서 회복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이 다 마취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된 해당 병원 그리고 집도인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집도인은 당시 마취과 전문의가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몰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환자 측과 집도의 녹취가 존재하는데 환자 측이 9시 12분에 마취과 선생님이 나간 거 알고 계셨냐라고 묻자 몰랐다. 근데 저는 수술하면서 집중을 하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마취과 선생님이 마취과 방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줄만 알고 있었다. 이런 답변을 한 것이 이제 녹음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병원 측은 관련 사실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특별히 답변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 측 남편은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환자의 산소 포화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마취과 의사도 없고 집도의도 동시에 그 현장을 이탈해 버렸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 결국 환자 가족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집도의하고 마취과 전문의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마도 이제 민형사로 뭐 대응을 할 것 같은 게 민사상 손해배상 그리고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는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면서 마취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마취과 의사가 없더라도 마취 분야의 정통한 의료인이 계속해서 이 마취의 투여 이후의 상황을 살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실 어떻게 그렇죠. 보면 마취를 한 하에 이제 의료행위, 시술이라든지 이런 게 행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태까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법적 대응에서 이런 그 과실이 있었는지는 아마 본격적으로 가려질 것 같습니다.